자, 과연 일제 소위 문화 통치에 맞서서 우리는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을 했고 국외에서는 어떤 저항을 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입니다. 국내 저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일으켰던 운동이요. 1920년대, 26년에 60만세 운동, 그리고 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죠. 자, 김선우 씨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고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 네. 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는 객관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보기를 좀 한 4개 내주시면 안 될까요? 보기 좀 대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 세종, 네. 2번 영조, 네. 3번 정조, 네. 4번 순종. 4번 같습니다. 네, 맞죠? 예, 고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 바로 순종입니다. 60만세 운동, 1926년에 있은 60만세 운동은요, 바로 이 순종이 죽고 그 순종의 장례식을 활용해서 전개했던 학생 중심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있잖아요. 3.1운동은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전개된 운동이죠? 고종이잖아요.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전 거족적인 민족운동 3.1운동이 있었고요. 이 순종이 죽자 이제 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종이 죽었을 때 3.1운동을 우리 전개했으니까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저항의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죠. 근데 일본이 한번 당했잖아요. 고종의 장례식 때 이게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막 그냥 순종의 장례식 그 상여 주위를 막 빽빽하게 막 병창들이 둘러싸여가지고요. 입도 뻥끗 못하도록 아주 감시를 철저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튀어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안동님 만세! 안동님 만세! 이렇게 팍 종이를 뿌리면서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0만세 운동의 모습이었죠. 60만세 운동이 1926년이었다면 1929년에는요. 이번에 또 광주에서 학생들이 또 들고 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요. 통학 열차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옛날에 그 조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댕기머리 따잖아요. 통학 열차다 보니까 일본 학생도 있고 조선 학생도 있었나 봐요. 일본 학생들이 그 우리 조선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나 봐요. 그 모습을 지켜본 조선 남학생들 분노했습니다. 결국은 여기 내려가지고요. 집단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 조선 남학생, 일본, 조선 남학생들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죠?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일본 경찰이요. 일본 학생들은 막 훈방해주고요. 조선 학생들은 아주 강하게 벌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딱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동맹과 휴학을 하면서 정말 그 일제의 타도를 외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가장 거족적인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 것이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날을 학생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학생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자, 한번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대표를 해서 답을 말씀해 주시죠.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3일.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아니 근데 11월 3일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이라 선물을 받는데 이제 나이가 올라가서 학생이 지나게 되면 선물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날 학생의 날이니까 나에게 선물을 달라. 이야, 야, 와, 이야, 어느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지금 똑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학생의 날이에요. 11월 3일. 초코파이. 초코파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혀놓고 앉아봐.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 앉아봐라. 앉아봐라. 아, 그래. 5월 5일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어린이날이야. 그날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지. 그래. 너 어린이날 잘 보냈지? 자, 그런데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초코파이 달라고 했는데 학생의 날은 그런 날은 아니다. 학생의 날은 바로 그 일제 그 혹독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회에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던 학생들,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일제 강점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했던 그 학생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오늘은 너가 나한테 초코파이를 달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너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날이야. 알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그 학생이 좋았던 게 뭐냐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학생의 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전 11월 3일만 되면 작게나마 기념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일제강점기의 학생이라는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26년 60만세 운동, 그리고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다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학생은요, 일제강점기 바로 우리 시대 역사 속 거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자유를 비상하면서 하늘을 마음껏 날랐던 그 독수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저는 학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 거인, 그 마음껏 하늘을 날고 있는 그 학생들을 저는 닭장 속에 지금 가두고 있는 듯한 느낌, 닭장 속 독수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 학생들한테 그냥 점수 1, 2, 3, 4, 5, 6, 7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 점수 쪽쪽쪽쪽 쪼아먹는 그런 학생들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닭장 속 독수리의 모습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그 학생들의 그 힘을 보면서 바로 저 DNA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도 흐르고 있다. 좀 우리는 그 학생들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내가 바로 그 역사 속 거인의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1920년대 바로 이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